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아우, 반갑습니다. 어머님이 좋은 말 예, 예. 해주시니까 저도 기운나서 더 좋게 상담해드리고요. 예, 예. 네, 발에 요 엄지발가락 있는 데가 많이 아프세요? 네, 근데요, 여기 엄지발가락 있는데, 그 왜 톡 나온 그 뼈 있죠? 맞아요. 예, 많이 그 아프세요? 뼈가, 네. 예, 그게 툭 나와가지고, 그 두지발가락이 그쪽으로, 반대 방향 쪽으로 이렇게 오그라져 가는 거예요. 네. 요게 요렇게 오그라지는 게 있어요. 그 그, 엄지발가락 예, 쪽이. 그쪽으로 가면서, 그 두지발가락이 이렇게 오그라져요. 어머니 하나만 여쭤볼게. 지금 많이 아프세요? 어떠세요? 근데 일주일씩 아프거든요. 일주일에 아프면 한 20일씩 있다가 또 일주일에 아프고. 제가 그걸 여쭤본 이유가요. 지금이 제가 그 아픈지를 여쭤본 이유가 예, 예. 지금 어떤 식으로 치료하는 게 좋은지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릴 거고요. 어차피 예, 예. 치료는 근처에 있는 한의원이나 다른 곳에서 치료를 하셔야 되고 제가 예. 말씀드릴 부분은 거기서 바쁘거나 그래서 얘기를 못 해줄 만한 원인이랑 운동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예, 예. 네. 잘 듣겠습니다. 원인은 발에 힘이 많이 가해져서 그런데요. 이 가해지는 게 그 여러 가지 습관에 의해서도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힘을 많이 받는 게 있으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힐을 신거나 젊은 여성의 경우에는 아닌 컨버스 같은 신발을 신어서 발이 무너지면서 이쪽에 힘이 많이 가해지기도 하고요. 걸을 때 요렇게 일직선으로 걷는 게 아니라 옆으로 많이 걷게 되면서 특히 쪼그려 앉아서 일하거나 이런 분들은 이쪽으로 걸을 때 힘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힘을 받는 방향으로 발이 이렇게 오므라지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요. 요런 것들이 잘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원인이 결국은 다리가 벌어지거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오다리가 있거나 팔자걸음을 긋거나 걸을 때 잘못된 보행 습관으로 직선으로 걷지 않고 발을 벌린 상태로 걷는 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를 할 때 중요한 게 요 발 쪽에 있는 근육을 치료를 해서 이걸 풀어주게 되면은 잠깐은 좀 덜 아프게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지혈반증 보호대라 그래서 가운데 이 발가락 사이에 이렇게 끼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효과가 거의 없고요. 예, 그걸 해봤는데요. 효과 없어요, 거의. 이게 근데 거의 흉곽도 아주 아파서 못 끼겠어요. 아파요. 그래서 쉽지 않고 그걸 한의원에 가시면 침치료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안쪽에서 당기고 있는 근육을 풀어주고 바깥쪽으로 잘 고정시켜줄 수 있는 테이핑 치료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발이 무너져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무너진 거 올려주는 깔창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일단 아픈 거는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아프시다 그러면 수술할 게 아니고 근처 한의원이나 이런 데서 치료를 받으면 좋아지고요. 이게 계속 아팠다 안 아팠다 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치료하려 그러면 하지 다리 쪽이랑 허리 쪽까지 전체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이게 다 된 다음에 튀어나온 뼈는 이게 우그러졌잖아요. 그쵸? 튀어나왔잖아요. 그건 저절로 안 들어가요. 근데 그럼 어때요? 내가 안 아파도 그냥 살겠다. 아프지만 않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사시면 돼요. 이렇게만 치료를 하고. 근데 아픈 게 미용적으로 난 밉다 하시면 그 부분만 수술을 하시면 돼요, 사실은. 수술을 한다고 해서 이게 안 튀어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지금 하실 게 아니고 일단 치료받고 안 아프게 되시고 근본 치료는 다리랑 허리까지 쭉 다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예쁘게 하시려면 자르셔야 돼요. 네? 안 아프면은 수술 같은 건 안 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한의원 가시고요. 운동법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한의원 꼭 가시고 가셔주세요. 네, 운동법은 수건 같은 거 있으면 발로 수건을 이렇게 짚는 걸 하시면 돼요. 바닥에 있는 수건을. 집었다 놨다를 하시면 이게 족저근막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이 되고요. 그 골프공을 이렇게 발에 대고 굴려주시면 이 안쪽에 있는 데가 이완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종아리가 근육이 풀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주 주물러 주시고 위로 젖혔다가 폈다가 하는 거를 운동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 허벅지 쪽에 옆에 있는 근육이 좀 뭉쳐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스트레칭 해주면 좋은데 나이가 있으시니까 스트레칭이 좀 어렵거든요. 딱딱한 걸로 문질러 주세요. 그거는 항상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서 치료를 같이 받으셔야 돼요. 근데 원장님 요 주위에 가는 한의원에서는 그냥 모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를 드릴 텐데 이걸 신발을 고르거나 여러 가지 다 치료나 이런 것들이 네. 추나요법이라 그래서 이걸 교정을 할 수 있는 한의사들이 있어요. 네, 왜 그런 의사 거가 따지니까. 선생님도 내과 의사 선생님이 있고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이걸 교정을 할 줄 아는 한의사 선생님들이 있어요. 예. 네. 그 선생님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말고 잘 네. 여기저기 내원 해보시다 보면 내가 이거 네. 안다, 내가 교정해 줄 수 있다는 한의사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아, 예. 그래요? 잘 예. 모르시겠으면 예. 추나라고 적어두시고 예. 아들이나 딸내미한테 찾아달라 그러세요. 예, 검색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많은 고생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통증 때문에요. 제가 앞에 원장님들이 운동 방법이라든가 원인, 뭐 증상 등등을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저는 또 다른 각도의 원인하고 그 다음에 치료법 등등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이 병이 오게 되는 원인을 따져보면 몸의 척추, 그리고 골반, 고관절, 다리 이런 뼈들이 구조가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바닥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발바닥을 디뎠을 때 엄지발가락 쪽, 새끼발가락 쪽, 그리고 뒤꿈치 쪽 이 삼각형이 우리 몸의 무게를 담당하는 평면이 됩니다. 근데 몸의 구조가 변함으로써 이 발바닥의 삼각형만으로는 우리 몸의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몸 자체가 스스로를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기전으로 이 삼각형의 면적을 넓힙니다. 더 넓은 면적을 확보를 해서 몸무게를 안정적으로 지탱을 하고 보행에 있어서 균형감을 찾으려는 시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엄지발가락 쪽 뼈 옆에 부분을 자체적으로 늘어나게 만들어서 삼각형의 발을 지탱하는 삼각형의 면적을 넓히는 과정입니다. 또 우리 몸의 구조가 변형해 가는 과정이고요. 그런데 일부분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용적으로 보기가 싫다라는 이유로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정형외과에서. 그렇게 되면 튀어나온 부분, 넓어진 삼각형 부분을 깎아내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볼 때는 멀쩡한 발이 된 것 같아서 튀어나온 뼈가, 자라난 뼈가 없어짐으로써 다시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지만 몸의 구조는 이미 변형이 된 이후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써 삼각형을 넓혀놔서 이제 무게를 잘 지탱하고 안정감을 찾게 됐는데 다시 좁혀져서 불안정한 상태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뼈가 또 자랍니다. 아, 나는 불안정하다. 또 자라야 되겠어. 수술 후에 무지외반증이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원장님들이 소개해 주셨던 운동을 통해서 골반 근육, 허벅지 근육,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안정감을 좀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아픈 부분, 뼈가 자라나는 순간에는 그 관절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침치료와 뜸치료, 부항치료, 그리고 심각할 경우에는 상약치료까지 함께 병행을 해서 치료를 해주시면 더 이상 뼈가 자라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상태에서 머무르는 상태에서 통증도 사라져서 일상생활에는 불편함이 없고 외부에서 봤을 때도 크게 티가 나지 않는 상태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한참 자라나는 순간에 통증이 심하지만 뼈가 다 자라나고 난 이후에는 통증이 전혀 없고 새로운 무게 중심을 지탱하는 삼각형이 형성이 됨으로써 몸이 안정감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에 만약에 내가 뼈가 튀어나온 걸 정말 너무 보기 싫다 하면 얼른 증상이 시작되셨을 때 빨리 한의원에 방문을 하셔서 관절의 염증 치료를 해주시면 더 이상 뼈가 자라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이왕에 뼈가 다 자라났으면 미관상으로 크게 나는 괜찮다. 그냥 통증만 없으면 생활에 불편함이 전혀 없고 오히려 안정감을 찾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하시면 수술을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재발을 방지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설명을 참 잘 해주셨는데요. 이 무지외반증은 이 발 앞쪽으로 체중이 많이 압력이 쏠리면서 이 엄지발가락이 튀어나오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발 앞쪽으로 체중이 많이 실리게 되는 요인들이 있으면 이런 질환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이힐 같이 굽이 높은 신발을 신는다든가 앞에 볼이 좁은 신발을 신는다든가 선천적으로 평발이 있거나 이렇게 평발이 된다거나 하면 요 앞쪽으로 체중이 많이 실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원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이제 생활 관리에서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힐이나 굽이 높은 신발은 신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무지외반증으로 이게 변형이 되고 나면 원래 발 사이즈보다 발 볼이 더 넓어집니다. 그러면 평소에 신던 신발보다 볼이 더 넓은 신발로 신발을 바꾸셔야 돼요. 이게 발 볼이 휘어져서 넓어졌는데 원래 신던 신발을 계속 신으시면 이게 더 압력이 가해져서 이게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이 발 볼도 넓은 신발로 교체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허리나 골반이 틀어지면서 요 발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제 평발처럼 발이 변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허리랑 골반부터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요. 앞서 사정윤 원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추나 치료를 하는 한의원에 가셔서 허리, 골반, 그리고 발까지 요 라인을 따라서 교정 치료를 같이 하셔서 요 그 평발이 되는 요 라인에 틀어진 것들을 교정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를 같이 하시면 되고요. 집에서는 이렇게 체형을 교정해 줄 수 있는 운동을 좀 하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몸 중심에는 코어 근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어 근육들은 몸에 틀어진 체형들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간단한 운동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자리에 편안하게 누우신 상태에서 옆에 그림처럼 다리는 무릎을 세우신 상태에서요. 배꼽을 이 바닥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힘을 줘서 배에 힘을 줘서 배꼽을 뒤로 쭉 집어넣는 방향으로 힘을 세게 주시면 됩니다. 힘을 주신 상태에서 천천히 속으로 10까지 세시면 돼요. 그래서 한 10초 정도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한 10초 정도 힘을 빼시고 다시 10초 정도 힘을 주시고 다시 10초 정도 힘을 빼는 동작을 10번 정도 반복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힘은 주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세게 힘을 주셔야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시게 되면 배꼽에서부터 요 허리 뒤에까지 쭉 이어져 있는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서요. 허리를 딱 중심을 잡아주니까 이 운동이 참 좋고요. 그리고 발은 아까 앞서 사장윤 원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수건을 발로 이렇게 짚는 운동, 이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좋고 또 엄지발가락을 위로 또 다른 나머지 발들은 아래로 하면서 이렇게 마치 과일을 하듯이 이런 식으로 엄지발가락을 위로 나머지 발가락은 아래로 하는 운동, 그리고 전체적으로 발을 이렇게 주먹처럼 오므리는 운동, 그리고 발가락 사이를 보재기를 하듯이 이렇게 쫙 피는 운동, 이렇게 해서 발가락 사이사이 근육들을 쭉 폈다가 이렇게 내렸다가 주먹을 졌다가 마치 가위바위보를 하듯이 발을 가지고 요 각 동작들을 10에서 20회 정도 반복하시면서 요 발가락 사이사이에 있는 근육들도 튼튼하게 같이 운동을 해주시면 지금 증상을 개선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의원에 무지외반증 때문에 이제 내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걸 수술을 해야 되냐, 수술을 해야 된다고 권유를 받았는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냐라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요. 방금 앞서서 들으셨던 것처럼 수술을 했을 경우에 일시적으로는 통증이나 이런 것이 감소가 될 수가 있지만 사실은 다시 재발되기 때문에 뼈가 다시 자라기 때문에 같은 통증을 2번 느끼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 수술을 하시기 전에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어떤 다른 방향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사실은 중요한데요. 그러면 제가 이제 실제로 어떤 한 가지 예를 통해서 한방적인 치료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예시는 실제로 그 무지외반증을 수술을 하시고 난 후에 그 발등 그리고 발목 부위에 통증이 심해지고 붓기가 심해진 어떤 여성 환자에 대한 어떤 케이스입니다. 그 57세 여성인데요. 그 무지외반증 수술을 하시고 나셔서 발이 퉁퉁 붓게 되고 발목도 퉁퉁 붓고 그 붓는 통증 때문에 걷기가 힘들으셔서 이제 한방적 치료를 내원하셨던 분이신데 엑스레이 사진을 지금 보시면 발목 쪽이 굉장히 많이 부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한방 치료, 침 치료, 침뜸 치료, 한방 물리 치료, 그리고 첩약, 한약 치료를 통해서 이 붓기나 통증이 얼마만큼 가라앉을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이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치료 기간은 한 달 정도가 걸렸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발 둘레를 봤을 때 처음에 이제 측정했던 발 둘레는 23.5cm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의 치료 기간이 지난 후에는 22cm로 약 둘레가 1.5cm 정도 붓기가 가라앉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발목도 붓기가 이제 좀 가라앉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24cm의 발목에 붓기가 있었지만 한 달의 치료 과정을 통한 이후에는 23.2cm로 0.8cm가량의 둘레가 이제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방 치료를 통해서 붓기가 이제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각적인 통증 역시 환자가 호소했던 통증 역시 처음에 비해서 50%가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통증도 줄어들고 붓기가 가라앉으니까 결국은 발목 관절의 움직임까지 좋아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방적인 치료가 무지외반증의 치료뿐만이 아니라 수술 후에 나타나는 후유증까지도 어떤 방면에서는 관리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자분께서도 지금 이제 무지외반증 때문에 수술을 하라고 권유를 좀 받으셨는데 우선 수술을 하시기 전에 어떤 한방 치료를 통해서 한번 관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자세 교정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관리를 해보신다면 통증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